일단은 불륜을 어떤 사람이 불륜 많이 해요? 그러면 이거는 진부한 표현이에요. 다요. 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직업군에서 불륜 당연히 있고요. 불륜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뇌생남, 뇌생녀라고 그러죠. 똑똑한 분들이 의외로 불륜 많이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분들도 불륜 많이 하고요. 변호사도 불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검사도 불륜하고요. 판사도 불륜합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직업군이 불륜이 많다, 적다라고 감히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은 불륜이 일어나는 곳은 직장입니다. 대부분 뭐 산악회 뭐 이런 데도 물론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은 불륜이 일어나는 곳은 사내 직장이에요. 압도적입니다. 직장 내 술자리에서 불륜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알아갔을 때 내가 누군가가 뉴페이스를 만났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여자가 뭐 이뻐. 아니면 남자가 되게 잘생겼어. 만나자마자 안녕하세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알아가는 관계죠. 그럼 알아가면 우리 같이 밥 한 끼 먹죠. 그러면 서로 술을 안 먹는 사람이라면 밥 먹으면서 친해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이 뭔가가 이 사람하고 밀접한 관계나 뭔가 좀 친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술자리가 반드시 바탕이 돼야 되죠. 그러면 모임에서는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만나는 확률이 그 이후 불륜의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되지만 처음서부터 우리 따로 만납시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서 수많은 남자들과 수많은 여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텔레파시와 오고 가는 플러팅 속에서 이런 착각 속에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도덕적 잣대에서 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 자체는 저는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느끼는 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 이후로 넘어가죠. 나 너 사랑해.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떤 자극적이 다가가느냐. 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랑 있었던 모든 관계들을 상간자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불륜 상간자들의 둘이 만나는 패턴 중에 1순위가 배우자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요. 공통점이 있죠. 남자 입장에서는 와이프를 진짜 쓰레기로 진짜 인간 같지도 않고 정말 이렇게 만들어놔야 그래야 두 사람의 관계가 또 돈독해지지 않을까? 인간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동호회, 세 번째는 동창회, 네 번째는 오픈 채팅방.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순차별로 보시면 되고 직업군으로 따지다 보면 많이 배운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는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불륜할 확률이 조금 높아요. 왜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금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한테 만족할까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뭐 어떤 분들은 네가 무슨 전문가냐 어떻게 아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한테 제보 오는 사람들이 거의 100%가 다 불륜 피해자들인데 어떤 직업을 하고 뭘 하고 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저는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뛰는 사람인데 지금 불륜에 관련돼서 전장에 뛰는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불륜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 경찰들도 불륜 갖고 형사처벌 못 하는데 근데 불륜하지 말라라고 전장에서 뛰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구 하나 있어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이제 저 말고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죠. 이혼 전문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전문가들, 다른 탐정들이 불륜 썰들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충격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당한 당사자다 보니까 분노를 감추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부터 꺼내야 될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먼저 하나 이제 최근 거 피해자에 대한 진술입니다. 남편이 일찍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과 같이 삽니다. 부인하고 이혼을 했겠죠. 아들이 고등학생이 됐고 또 한 여자분도 남편하고 이혼하고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이제 엄마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와 아빠가 이제 서로 이제 눈이 맞아서 우리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자.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각자의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하나의 구성체를 만들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다시 꾸릴 수 있는 좋은 이제 상황인데 이 남편분이 갈등을 많이 때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를 또 갖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를 갖고 싶어서 아이를 낳을까 말까. 왜냐? 여자 쪽에서도 자녀가 있고 남자 쪽에 자녀가 있는데 여기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새로운 또 유전자를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되게 아름다운데 이게 나중에 막장으로 가게 되면 네 애, 내 애, 우리 애가 돼버려요. 그러면 가장 고통받는 거는 그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굉장히 고민 끝에 정관 수술을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한 끝에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된 계기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열심히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이상한 문자가 온 거예요. 남편한테 오늘 좋았어? 뭐 이런 거 약간 성적인 걸 암시하는 거. 남편분 깜짝 놀래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던 거예요. 그냥 여성분을 추구했는데 이 여성분이 이 남자의 아들과 바람을 폈던 거예요. 아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를 했던 거예요. 이 남자분은 이제 이런 어떤 트럭을 운전하면서 운송업을 하다 보니까 자주자주 집에 못 오죠. 근데 내 아들이 새엄마에게 살갑게 대하고 같이 마트도 가고 되게 잘하니까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여성분이 이 아들한테 보낸다라는 메시지를 남편한테 보낸 거예요. 그게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편분이 유전자 검사를 이제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가 태어났잖아요. 너무 공교롭게도 좀 충격적인 게 이 아버지의 혈액형이 B형입니다. 아들도 B형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유전자는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의 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혈액형으로는, 그러니까 대부분 혈액형으로 안 나온 사람이 나왔으면 그냥 추측을 할 수 있는 건데, 와, 이게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현실이라는 거죠. 그 아빠는 아들과의 천륜적인 관계에서 원수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죽고 싶은 거예요. 남편분이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들을 상대로 법정으로 싸워야 되느냐. 싸울 수가 없거든요. 아들을 상대로 어떤 법을 싸워요? 아들이 상간남? 글쎄요. 아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아내하고는 당연히 이혼을 해야겠죠. 근데 이혼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애는 누구 애냐? 자기 애인 것도 천인공노할 일인데 내 아들의 애인 것도 미치는 거예요. 이분은 진퇴양난. 이런 분한테 통화를 하게 된다면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법정이나 이런 거는 못하고 제가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왜 불륜상간을 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왜 싫어하냐면요. 불륜을 하게 되면 도덕적인 잣대가 없어집니다. 도덕적인 잣대가 있다면 불륜을 하지 않겠죠. 의제강간에 관련된 이제 얘기예요. 물론 이제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한동안 이제 시끌벅적 이거에 관련돼서 아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이죠. 고등학교 여교사가 고등학생과 바람을 핍니다. 제자와. 근데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그 고등학교 제자와 밀월 여행을 떠나고 호텔을 가고 같이 그 아이를 낳고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남편이 뒤늦게 알게 되고 그것이 한 언론이나 저에게 제보가 들어오면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남편분께서 이쪽 저쪽에 막 제보를 해가지고 시끌벅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건을 다루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좀 민감했었고 팩트는 맞긴 맞지만 그 제보한 사람의 태도나 제보한 사람들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공론화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었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네가 뭔데 남의 가정사에 이래라 저래라 그래. 간통죄 없어졌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는 당신의 배우자를 누군가가 건드린다면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죠. 인간은 되게 이기적이에요. 내 배우자는 바람피면 안 돼. 그러나 나는 돼. 그 뜻은 무엇이냐? 남이 하는 건 불륜, 내가 하는 건 로맨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자기가 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야. 남이 하는 건 비윤리적이고 비정상. 그게 불륜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 마인드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전하게 세상을 바라볼까요? 바라보지 않습니다. 불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사랑 만나서 제2의 인생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욕망의 선택이 과연 가장 큰 상처가 누가 될까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그 상처를 받고 당신이 걸어온 길을 그 자녀들도 똑같이 걸어간다는 거죠.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든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고통받고 똑같이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닮아간다고 그러죠. 부모의 올바른 행동과 윤리적이고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자녀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함은 내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선순환 돼서 그 자녀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선순환이 돼야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지. 아, 나는 내 인생이 있는데 그럼 내 자식도 자식 인생이 있는데 막 살죠. 왜 결혼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 임신시키고 애 낳고 저쪽 가서 애 낳고 그래서 한동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필리핀 여성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임신시키고 도망가는 한국인들이 많다라는 요즘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이지 못한 야만적인 행동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성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새로운 사랑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내가 새로운 성 욕구를 풀고 싶다면 그냥 자기 혼자 즐기세요. 그게 제일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